안녕하십니까. 명인들의 복귀 시간입니다.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방송을 좀 시작했는데 이번 한 주는 뭐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지 않았나. 상당히 이제 투심이 조금 악화되었다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상당히 좀 무서웠죠. 역시나 떨어지는 칼날은 좀 무섭습니다. 시장이 대외 변수들이 예상치 못한 것들이 좀 생기면서 준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죠. 뭐 중국의 전력난, 부채 한도 협상, 원재재 가격의 급등, 뭐 심지어 물류 대란까지 뭐 녹록치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역시나 시장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씩 악재가 선반영되어가는 과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날 방송을 했기 때문에 연휴가 좀 있었죠. 연휴가 있었는데 결국 연휴 이후에 흐름이 조금 반등세를 가져가면서 그래도 투심이 좀 회복되어가는 과정이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제 3,000선을 회복을 좀 못했습니다. 2,988선.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역시나 중소형주 좀 강세가 있었고 980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. 미국 증시와 오늘 뭐 중국 먼저 홍콩 항생 지수도 쉬었고 중국 증시고 휴정이었지만 연동성 커플링이 잘 되면서 그래도 어제 오늘 이틀은 조금 웃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시청자분들에게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어요. 종목이 떨어질 때 내 종목은 좀 덜 떨어지고 올라올 때는 내 종목이 반응해서 올라가는. 물론 전체적인 섹터가 다 한꺼번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이제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죠? 대장주가 좀 오르고 전반적인 섹터 반등이 있느냐. 섹터 반등. 그리고 내 종목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올라가는데 대장주가 올라가고 섹터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오른다. 내 종목은 떨어진다. 그러면 포트 점검, 종목 점검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오늘 뭐 여러 이제 섹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어느 섹터들이 좀 조명이 됐고 향후 흐름은 또 어떻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슈들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오늘 시장 흐름 분석을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. 어제 조금 낌새가 좀 있었어요. 상당히 시장이 양봉 플레이가 많았는데 전날에 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좀 옵션 만기일 때 강보합이나 지지부지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미국 증시와 커플링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아쉽지 않은 부분이었고요.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도 좀 상승세로 가는 분위기.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. 하방 지지대를 저는 뭐 2,940선 정도 봤는데 레인지 범위가 2,900선에서 2,940선. 하방 지지대는 확실하게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. 투심이 여기로 하방 지지대를 인식하는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매집을 해가는 과정을 좀 말씀드렸어요. 내려오고 좀 올라갈 때 약간 올라갈 때 한번 사고 조금 내려오면 내려올 때 사지 말고 조금 또 올라갈 때 좀 사서 호흡의 길이를 좀 측정하자. 지금 딱 요 모습이에요. 지금 여기 이제 위치에 있는데 딱 요 모습. 뭐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쭉 갈 수 있느냐?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.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. 아직까지 시장이 고점 돌파로 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국면이 좀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악재적인 요소들이 조금 미뤄진 것도 있고 대표적인 게 뭐 부채 한도 협상에 갔죠. 시간은 벌었지만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중국의 전력난도 선반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노이즈가 남아있고 하지만 주가는 선행지수고 선반영이기 때문에 시장의 투심은 좀 회복되는 국면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왜 회복이 되었냐?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?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을까?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 오기 전에 역시나 달러 인덱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.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좀 보니까 1.57까지 갔어요. 전일 음봉으로 이제 마감이 좀 됐습니다. 연동성을 한번 보죠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.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이 3월에는 1.7을 넘어갔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 올해 뭐 지수나 타겟팅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만은 어디까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오를 것이냐. 저는 1.9까지를 좀 보고 있어요. 1.9까지를. 근데 지금 어제 음봉이 좀 뜨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역시나 뭐에 영향을 주겠습니까?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가는 모습. 달러 인덱스가 내리다 연동성 관계가 어떻게 되죠? 역시나 원달러 환율이 내린다.
그렇죠. 오늘 1180원대 회복이 됐고요. 달러 인덱스는 93.9불까지 내려왔습니다. 뭐 아직도 높지만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200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보고 있고요.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86원. 여기서 마무리가 됐어요. 단지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조금 하방 압력을 받고 원달러 환율도 내려갔는데 역시나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. 원달러 환율 내려갔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? 외국인이죠. 외국인의 수급세. 이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좀 녹록치가 않았어요. 실질적으로. 이게 좀 녹록치가 않다는 거. 아쉬운 점은 뭐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물 시장 매수세가 도드라지지 않았다는 거. 단지 어떻습니까? 중소형주들 어디죠? 코스닥 시장. 네.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좋았다. 아직까지는 외국인들도 간망세가 좀 강한 것 같아요. 선물에서만 등락 과정을 좀 이용한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지 않나. 오늘 오전에는 뭐 3천 계약이 좀 넘어가는데 뭐 오후에는 내일 금요일이다 보니까 팍 줄어드는 모습 좀 아쉽죠. 선물만 말고 조금 현물에도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면 뭐 적극적으로 투심이 좀 회복될 텐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어떤 외국인의 어떤 현물 매수세에 비해서는 오늘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.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이제 그러면 왜 나쁘지 않았냐? 우리가 구체적인 수치도 좀 봤지만 역시나 전일 미국 시장에 뭐 물가 상승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았던 거 지금 이제 기업 실적 발표가 오고 있다.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2분기 때도 뭐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고 3분기 때도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데 이 기업 실적들이 과연 지수 하방 지지대를 좀 지지하고 뭐 리바운드 과정이겠지만 상쇄시킬 수 있느냐. 그렇죠. 좀 시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심을 회복하는 기업 실적들이 좀 나와줄 것이냐.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기대감이 좀 있는 섹터들, 종목들도 있고 기대감이 없는 섹터 또 종목들도 있습니다. 또 어떻습니까? 4분기에 좋지 않을 거다. 이런 악재적인 요소가 좀 반영되어가는 그런 종목들도 좀 있고요. 어찌됐건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는 국면인 것 같아요. 저가 반발 매수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된 것 같고요. 제가 봤을 땐. 자,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바닥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. 실질적으로. 3분기 때 실적 바닥이 나온 종목들은 어떻습니까? 4분기 때 좀 좋아지겠구나. 나는 또 이런 기대감들. 이런 것도 좀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. 물론 실적은 실질적으로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.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조금 상회하면 주가가 당연히 조금 더 가는 쪽이고요. 가이던스를 하회하면 어떻습니까?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측면,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약간 선반영되어가는 과정이다. 단순히 이제 좀 말씀드리면 아쉬운 측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수급세가 좀 저조하고 현물에서는 녹록지 않다는 거 좀 아쉽고요. 선물의 등락 과정만 진행을 하는 이 패턴이 지금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. 역시나 지수가 좀 떨어지면 선물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끌어올리는 과정, 이 과정만 되풀이 된다는 거. 단지 오늘 종목 시장의 흐름을 좀 볼 건데 시장 흐름은 2900선에 확실하게 하방 지지대로 좀 인식을 하고 있다. 단지 올라가는 폭이 고점을 향해서 바로 가지는 않는다.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? 투자 기간을 좀 확립해야 되겠죠. 매매하신 분들은 슬슬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. 뭐 제가 봤을 때는 3050선에서 3080선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뭐 21선 중심선 언저리까지인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는 좀 가능할 것 같으니까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. 그러면 자 좋다 이겁니다. 뭐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좀 떨어졌고 달러 인덱스도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조정을 받았고 오케이 외국인 현물 흐름은 녹록지 않았는데 그래도 수급세가 어디로 좀 들어왔는지 오늘 좀 봐야 되겠죠. 오늘 어디로 섹터 반등이 있었고 내 종목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. 지난주부터 자동차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왔었어요. 실질적으로 뭐 이번 주에도 좀 이어졌지만 오늘은 좀 쉬는 국면. 그리고 지난주에 놀림목 받았던 반등 국면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부분이 호조를 띨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역시나 스마트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자, 하나하나씩 볼 건데 그리고 이제 좀 쉬었던 전반기 때 히트작들 뭐 건설 기계
그리고 건자재 파트들이 철강까지 오늘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하나씩 좀 볼 텐데 오늘 뭐 현대건설 모습부터 좀 보시죠. 자, 오늘 현대건설이 이제 뭐 좀 어둠의 터널 3분기는 좀 지났다 이런 평들이 좀 있으면서 뭐 다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현대건설도 2%대 상승. 그 외에 뭐 신세계건설 이런 건설 중소형 종목들도 반등이 좀 거세게 나왔던 것 같아요. 물론 조금 쉬는 종목도 있었지만 뭐 한동안 조금 올라가다가 가격 조정 받으면서 내려갔는데 좀 턴이 돼가는 과정이었나. 건설에 관해서는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. 역시나 부동산 정책 모멘텀 그리고 전방산업 호조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유효할 것이다. 매매 관점도 괜찮고 투자 관점도 괜찮다.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. 오늘 또 건설 기계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한동안 계속 쉬었었는데 건설 기계 좀 파트를 오늘 좀 봤더니 뭐 진성 TC 같은 종목 한 종목만 보시죠. 많이 보면 우리가 또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진성 TC 한 종목만 좀 보겠습니다. 뭐 건설 기계 쪽이 상당히 전반기 때는 히트작이었는데 오늘 진성 T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.78% 좀 상승이 있었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부각되면서 그래도 낙폭 과대로 인식이 되었는지 뭐 1,700원까지 빠졌었어요. 근데 12,000원까지 10% 넘게 반등세. 결국은 종목에 대한 수급세가 개선되고 힘은 있다는 거죠.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. 단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. 전문가님 뭐 이렇게 하면서 성장주로 가야 됩니까? 위드 코로나 내지는 가치주로 가야 됩니까? 저도 이게 고심이 좀 많아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. 네. 매매 관점은 제가 봤을 때 뭐 1년 밑으로 6개월 밑으로는 다 매매입니다. 이쪽이 좀 나을 것 같고요. 그래도 성장주는 조금 매집하면서 길게 끌고 가려는 투자는 성장주가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뭐 전반적으로 대다수가 건설기계 전부 다 가치주 성격이죠. 이런 쪽도 받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 오늘 확실하게 뭐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 유한양행 어떻습니까? 오늘 위장신약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. 위장신약. 네. 뭐 임상 2상 간다. 네. 뭐 작년 한 해 히트작 쳤는데 주가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한참 받았습니다. 근데 역시나 뉴스플로우가 전해지니까 제약바이오 한번 반등 나가는 이런 모습들. 결국은 이제 백신, 치료제 그리고 어떻습니까? 코로나 관련된 진단 키트들은 좀 올드하다. 제약바이오 학회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? 학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고유의 신약 파이프라인 쪽 결국은 뭐 빅파마랑 계약일 수도 있고 이런 또 임상 실험 소식일 수도 있고 이런 때 차라리 좀 포커싱을 해보자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제약바이오는 뭐 성장주의 대장주격이라고 항상 좀 봐야 되는 쪽이니까 단지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. 제약바이오로 하면서 뭐 5% 손절을 잡고 할 수는 없겠죠. 오늘 전반적으로 반등세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뉴스플로우를 오늘 많이 탔던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. 뭐 KK목은 종목들도 좀 올라오지 않았나.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휘날레가 좀 있었던 HLB 그룹 준 것 같아요. 오늘 눌림목 반등이 있었는데 상당히 좀 거셌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눌림목 반등이 많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좀 보시죠. 자, 오늘 뭐 HLB 그룹주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좀 무거워졌죠. 차트 모습이 좀 나가고 있는데 올해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. 하반기 때 69,000원까지 뭐 휘날레를 펼쳤으니까 여기서 좀 진입하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. 이런 구간은 항상 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싫죠. 네,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는 싫고 달리는 말에 한번 올라타 볼까? 그렇지 않죠. 차분하게 가격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역시나 선취의 이야기입니다. 선취의 이야기고 따라가는 매매는 결과물이 좋지 못하죠. 단지 떨어지는 동안에도 HLB 그룹주들을 보니까 특히나 HLB 외국인의 수급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. 왜 이렇게 올까? 리보세라집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뭐 있나? 로열티 부분이 늘어났나? 확실하게 고민을 좀 해봤지만 오늘 반등세는 거셌던 것 같아요. 아무 이유 없이 10%대 반등이 있었습니다. 일단 뭐 60일선 언저리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서 가는 건지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냐? 여기는 선취매냐? 아니죠. 역시나 매매 관점이다. 손절은 뭐 저가 부분이 되겠죠. 이런 부분은. 도전해볼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짧은 매매 이런 종목들은 긴 매매는 안 되고 왜? 대추세는 다 끝났기 때문에 등락 과정을 먹는 뭐 아무래도 좀 고수들의 영역이
좀 되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보니까 종목들이 이렇게 섹터를 돌아가는 걸 보니까 반응하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 딱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주식은들 이면 남들이 다 보는 거, 다 노출된 자료 수익 안 납니다. 그런 걸로는. 역시나 그러면 오늘 섹터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. 모멘텀, 뉴스플로우, 이슈에 좀 많이 반응했다는 거죠.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지난주에도 이제 스마트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주가 흘렀으니까 뭐 피날레 좋았고 가격 조정 원래대로 돌아왔고 여기입니다. 여기 저가가 뭐 이런 거 우리 고수분들 다 보이시죠? 22,000원대. 오늘 뭐 시장 대비 반등세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7%대. 그러면 스마트폰 자체 전방산업 호조냐? 그건 아니죠. 오늘은 모멘텀. 어떤 모멘텀이냐? 갤럭시 언팩 행사 모멘텀이 있었다는 거. 그러면 KH 바탕만 올랐느냐?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전반적으로 네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가야 되겠죠. 세경하이테크 나쁘지 않았고요. 오늘 뭐 파인테크닉스도 나쁘지 않은 모습.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딱 차트 모습 거의 데칼코만입니다. 5.8%대 반등. 이쪽도 확실히 모멘텀을 좀 탔다는 거.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? 오늘 시장이 모멘텀 이슈를 받았는데 과연 다른 섹터들은 어떻냐? 내가 갖고 있네요. 오늘 하이브, 리오프닝 뭐 기대감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게 준비를 좀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. 일단 리오프닝을 가져가긴 하는데 일단 딱 써드리겠습니다. 우리 이제 명인 복귀 시간이니까 향후 전략을 조금 자제해야 되지만 투자 관점은 무조건 반대입니다. 무조건 반대예요. 실적이 과연 정말로 좋아질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고요. 물음표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선반영되기 적이 없느냐 6월 23일이거든요. 고점 부분이 좀 잡아주시죠 우리 PD님.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.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매매 트레이딩 관점이 좀 더 적합하잖아. 오늘 하이브 말고도 SM이라든지 YG 다 반등이 좋았습니다. 결국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인데 엔터주들이 워낙 요새 강세니까 저점에서 좀 사고 저가 부분이 뭐 여기죠. 25만 원, 26만 원. 좀 고점에서 30만 원대 가는 파는 전략. SM, YG도 너무 길게 끌고 가면 좀 패착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확실히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있고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 줄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좀 구사하는 게 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뭐 한 종목만 좀 더 보죠. 오늘 수소 파트 중에서도 역시나 돋보이는 시세가 있었던 종목이 있었는데 역시나 두산 퓨어셀이었던 것 같아요. 오늘 뭐 현대차랑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. 오늘 뭐 기아, 현대랑 뭐 수소 연료 발전 시스템을 한다 그랬는데 자리가 확실히 좀 좋았어요. 역시나 성장성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친환경의 성장성에 관해서는 의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차례 뭐 좀 가고 가격 조정 받고 다시 이제 46,000원대에서부터 52,000원대까지 반등. 한 이제 15% 정도가 올라왔는데 대다수가 뭐 단가가 뭐 한 49,000원, 48,000원 요때실 텐데 뭐 여기서 사신 분들은 문제가 있죠 지금 따라가는 매매들. 여기서 사서 난 여기 5%만 샀습니다 전문가님. 내려오는 거 확신 가지고 모았습니다. 그래서 단가가 49,000원입니다. 아우 잘하셨죠. 100점 만점에 90점입니다. 확신성은. 확실히 수급 동태가 좀 미뤄지고 뉴스플로우하고 전해지니까 추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단점은 성장주의 단점은 뭐 밸류에이션이다.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역시나 스마트폰, 뭐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두산 퓨어셀까지 전부 다 뉴스플로우에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다. 역시나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습니다. 또 반대로 보면 어떻습니까? 항공주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뭐 크루드 오일이 지금 80불을 넘어갔죠. 그렇다 보니까 뭐 유가, 고공 행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. 그러면서 내려가는 모습들. 그래도 저는 뭐 항공주 같은 경우는 반등 가능하다고 보는 쪽입니다. 역시나 대한항공도 쉽게 내려가지는 않고 아래 꼬리 달고 좀 올라오는 모습들. 역시나 매매 관점이죠.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조금 파는 전략까지. 그러면 시장이 왜 이런 형상들이 일어나느냐? 이거죠. 투심이 회복되어가는 과정이다.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우리 이제 고수분들 딱 뭐 TV 보시고 유튜브 보시는 고수분들 이제 슬슬 약간 손을 좀 풀고 계실 거예요. 이거 슬슬 좀 잡아봐야 되나. 어제 잡으신 분도 있을 거고 오늘 뭐 조금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
뭐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내일 종가를 좀 준비하신 분도 있을 거고 나쁘지 않은 국면 같아요. 투심은 확실하게 이틀 동안에 개선세가 있었다. 그러면 시장이 이제 준비 과정인데 준비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제 내일은 뭐 금요일이니까 뭐 제가 봤을 때 강보합권일 것 같고요. 다음 주에 시장이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현물 시장의 수급세가 별로 좋지 않아요. 현물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그런데 선물 지수만 외국인들이 조금 올려주면 지수가 강하게 밀어 올리면서 종목들이 좀 갑니다. 실제로 코스피 이제 헤지펀드 외국계들 금액 산 거 보면 오전에 거의 100억 원 미만입니다. 코스닥은 뭐 10억 원 미만이에요. 그런데도 상당히 주가 반등이 좋아요. 그러면 그 주가 반등은 전부 다 개인이 샀을까요? 그렇지는 않죠. 그렇지는 않겠죠. 조금만 수급세가 들어와도 개선이 되어 가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하냐? 역시나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.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이 뭐냐? 내려갈 때는 덜 빠지고 올라갈 때는 오늘같이 뭐 스마트폰, 뭐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뭐 자동차, 친환경, 그리고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건설기계, 바트들. 뭐 철강도 오늘 좋았고.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 추세를 받아줍니다. 그런데 분명히 오늘 안 올라간 섹터들이 있었어요. KK묵은들. 그런 섹터들은 매매 관점에서도 좀 배제하고 투자 관점에서도 장기 투자 관점을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. 이게 가장 지금 필요한 시점이 왔어요. 왜냐? 지수는 고점 넘어가기 어렵습니다. 지수는 고점 넘어가기 어려워요, 시청자분들. 그렇기 때문에 3,100선, 200선 팍팍팍 하지 않냐. 이렇게는 안 됩니다. 그런다고 해서 종목이 못 갈 것이냐? 그렇지 않죠. 수급이 한쪽으로 몰려가는 과정이다. 그 수급이 몰려갈 때 지금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지금까지는 모멘텀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는. 근데 여기서 살짝 오늘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실적으로.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니까 흐름을 잘 이어가겠죠. 지금까지는 모멘텀이었는데 어닝 시즌이 다가오니까 살짝 넘어가는구나. 건설기계, 철강. 포스코 실적 뭐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죠. 이런 부분들. 그리고 이제 그런 모멘텀이 과연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방송하기 때문에 무엇이 이어질 것이냐. 실질적으로도 지금 시진핑이 EU 쪽과 전화 통화 예정이 있습니다. 이 시진핑이 뭐 중국 쪽의 스탠스를 생각하실 때 쉽지 않은 일인데 예정이 돼 있어요. 그러면 뭐 중국발 어떤 섹터들도 좀 반등이 가능할 수 있고 결국은 지금 뉴스 플로우와 정보를 먼저 득하는 사람들이 매매 관점에서는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런 다음에 18일 또 애플 특별 행사가 개최가 되어 있습니다. 종목들. 뭐 실질적으로 어제 LG노텍 이틀 전에 뭐 급락으로